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을 입수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내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시간 뒤인 오늘 자정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고 수백 미터에 걸쳐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시약이 오늘부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코로나 확진 후 서너 시간이면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오미크론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보행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뭐 퍽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보니까 이제 택시가 저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저 벽돌하고 이제 떨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야당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는 불법 사찰, 대선 개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처장은 검찰과 경찰도 통신조회를 한다며 왜 공수처만 사찰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새해에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 있지만 이 종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면 해외처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확진자 중 1% 수준이지만 확산 속도는 델타 변이 때보다도 빠릅니다. 전파력은 더 세지만요. 영국을 보면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또 낮아서 경계와 함께 일말의 기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는 서너 시간이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정부도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등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오늘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는 67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1.3% 수준이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두세 배 높은 전파력을 가져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미크론 판별을 닷새에서 서너 시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시약도 오늘부터 공급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0%에서 20% 정도를 검사하는데 신속 검사로 검사량이 많아지면 오미크론 확진 규모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 키트가 보급되면서 그 확정이 되고 당일 혹은 그 이길 날 변이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내 오미크론이 델타를 누르고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월 초부터 아마 델타와 같이 확산이 되면서 크로스를 하다가 1월 말쯤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도 당연히 우세종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정부도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중환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거리 두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내일은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즉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다고 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지 꼭 2년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백신도 나왔지만 오늘 받아든 전 세계 2년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인데요. 미국, 유럽, 남미 이 각국에서 2년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주 이동식 검사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중부 일리노이주에도 남부 텍사스주에도 검사소마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4만 6천 명으로 폭증하면서 지난 1월 사상 최대치였던 29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곳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확진자가 급격히 느는 데다 직원들의 격리로 박물관 운영까지 어려워지면서 내년 초까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성탄 연휴 직후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는 유럽 주요국들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3개국에서만 50만 명 가까이 확진됐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를 파도가 아닌 헤일이라고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남미도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4만 2천여 명이 확진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볼리비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 highly concerned that Omicron, being more transmissible,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as Delta, is leading to a tsunami of cases. 중국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 감염 사례 보고 이후 2년이 흘렀지만 팬데믹은 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 5시간 뒤죠. 오늘 자정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됩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사면 절차도 병원 안에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가 병원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은 오늘 보기 힘들 텐데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네, 지금으로부터 5시간쯤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됩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절차는 병원 내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병실 앞은 개호 인력들이 교대로 지켜왔는데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자정 모두 철수합니다. 장관 명의의 사면장은 이미 오늘 오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어제 오전부터 사면 축하 화환이 계속 배달되고 있는데요. 정문 앞 인도에는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전국 각지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진보당 측에서 사면을 비판하는 내용의 화환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등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늘 밤 자정 너머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경찰은 밤 9시부터 2개 중대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집회 인원이 수도권에 허용된 접종 완료자 299명을 넘길 경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곳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는 제공됩니다. 사면 이후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는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단독주택. 박근혜 전 대통령 소유였지만 추징금 납부 등을 위해 지난 9월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소유주가 바뀌면서 집 앞에 있었던 경비 초소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경비할 집은 현재로선 없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병원에서 계속됩니다.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신변 안전을 위해 경호와 경비가 제공되는 겁니다.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때까지는 병원 내부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병원 보안팀이 경호를 맡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임기 중 탄핵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세금 지원을 받는 비서나 운전기사 등을 둘 수 없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는 퇴임 시점부터 5년.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9개월간 구치소에서 지내 내년 3월이면 경호기간 5년이 끝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곡동 자택에서 나온 짐 보관소에 경비 인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면 이후 경호를 위해 인력을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 뒤 머물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짐도 저희가 창고에 다 보관을 시켰고 그래서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처와 경찰도 퇴원 이후 경호 주체를 두고 추가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엮은 책 한 권이 곧 나오죠.
마침 사면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도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요. 저희가 배포 전에 책을 입수했습니다. 본인을 수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들어 있었을까요? 조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에 일일이 쓴 답장을 엮은 책이 내년 초 발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책 서문에서 주변 인물의 일탈로 혼신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이행한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걸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은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보낸 답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억울함, 부당함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결정과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지지자에게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법치주의라 할 수 없다고 답한 겁니다. 또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자신을 수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대상인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이유가 뭔지 혼란스럽다는 지지자를 향해 윤 후보, 조 전 장관을 모두 겨냥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 겁니다. 임기 중 벌어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며 침몰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해괴한 루머가 있었지만 진실의 힘을 믿었기에 침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때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경북을 방문하고 있죠.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던 윤 후보. 오늘은 건강이 회복되면 찾아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째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보수 표심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친박단체의 지지 선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직분에 의한 수사였지만 정서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던 윤 후보.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대구시당에서 대구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시민과 여기 의료진의 힘으로 정말 힘겹게 이룩한 이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부도어음입니다, 그냥. 이 후보를 중범죄자로 칭하며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대구 일정을 마무리한 윤 후보는 오늘 충북으로 이동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서해 5도를 갔습니다. 부동산 세금 완화에 이어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일부 해제까지 언급했는데요. 보수정당 후보를 연상케 하는 말들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그린벨트 해제는 투기자산으로 연결된다며 반대했고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에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취득세 부담 완화에 이어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서 용적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 후보는 연말을 맞아 인천 서해 5도 특별경비단도 찾았습니다. 불법 어선 단속을 하다 순직한 해양경찰을 참배하고 일동 차렷, 묵념. 강경 대응을 주문하며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겠다며 중도에 이어 보수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새해 첫날에는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뒤 부산으로 향해 해운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울경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믿고 있던 또 다른 보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 시인판 여론이 늘 앞섰던 흐름이 국정 안정 여론과 뒤바뀐 조사도 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견고했던 정권 교체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은 45%,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론이 약 20%포인트가량 높았지만 2달 만에 추세가 달라진 겁니다. 최근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긴 하지만 정권을 유지하자는 여론과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전에 막 10%, 20%씩 밀릴 때보다는 조금 나은 건 사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합쳐 문재명 집권 세력으로 부르며 정권 교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글쎄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고무적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고한 추세라고 보긴 힘들다며 외연 확장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내일 오찬을 갖고 지지율 반전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11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두 권의 책, 대선 주자와 관련된 책이 동시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요. 이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책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요즘 국민의힘이요. 홍보에 나선 책부터 보시죠. 굿바이 이재명 국민 필독서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이 어떤 과거의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왔고 우리 당 사무처에서 300권을 구입해서 선대위 관계자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공식 회의에서 홍보를 하는군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재명 후보와 친형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뤘는데요. 이 후보가 친형에게 보낸 욕설 문자나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막말 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측이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이제 끄집어낸 거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요. 판매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2일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가족 등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인용 여부는 다음 달 12일에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국민의힘도 신경이 쓰이는 책이 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다음 달부터 일반인에게 판매되는데요. 본인을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책에는 당시 수사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죠. 최근 윤 후보는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책의 내용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요, 인기가 있습니까? 네, 독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현재 한 대형 온라인 서점, 정치 분야 도서 베스트셀러 1,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는 어때요?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요,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윤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 상대로서 자격도 안 되고 또 중범죄가 확정된 후보라면서 토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다른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정부를 욕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은 대통령을 흉내내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후보와 못하겠다면 저 심상정과 토론합시다. 김동연 후보도 자신은 범죄 혐의도 없고 일관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왔다면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가 지금부터라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여전히 누구와도 토론을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사실 윤 후보는요, 이 후보와 토론을 회피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는 했지만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짜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확실한 입장이 지금 정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럼 뭐 다른 후보와는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토론을 원하고 높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토론을 거부하는 건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이 큽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거나 무조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토론 실랑이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 모습도 분명 토론만큼이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 후보들의 생각이 궁금하지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기자와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사퇴하고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압박했고 김 처장은 적법한 수사라고 버텼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공수처가 무차별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공수처예요. 김 처장은 윤석열 후보 연루 의혹이 있었던 고발 사주 수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법에 따라서 법 조항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이 더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검찰에서 그 사이에 처리한 사건이 몇 건이에요? 240만 건입니다. 그럼 한 건당 1.2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사건에만 수백 건이 돼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윤 후보 역시 과거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거 2017년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통신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 후보는 본인과 부인, 여동생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야당 의원 단체 대화방까지 본 것은 미친 짓이라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유신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4명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국민의힘은 의원과 언론인 외에 민간인까지 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당내에 불법사찰 신고센터도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는 외신 기자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서울 주재 기자의 자료를 뒤진 공수처에 조회 이유를 설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범석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아사히 신문이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자는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조회 유무를 통신사에 의뢰했습니다. 7월과 8월 두 차례 공수처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고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의 조회 유무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법조인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朝日新聞のところに接触してくる人を見るとこんな人たちが日本メディアに接触してるっていうのは分かるかな。日本に接近してきて世論工作をしている、そういうのを警戒しているって感じなんじゃないかと。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외신 기자는 아사히 신문 외에 한 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부산의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치면서 도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벼랑간 도로변에 있는 대형마트 5층에서 차량 한 대가 벽을 부수고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도로로 추락한 택시는 반대편 도로까지 튕겨나가 다른 차량들을 덮칩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엔 화염이 치솟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길래 나와보니까 이제 택시가 저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저 벽돌하고 이제 떨어지면서 자네들이 요 앞에까지 좀 최근도 요 앞에까지 다 이렇게 날아오고 그랬거든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반쯤. 택시 운전사인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락한 택시가 다른 차량들을 덮치면서 차량 14대가 부서졌고 이들 차량에 탄 운전자와 보행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은 부서진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도로는 한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택시가 추락한 대형마트 5층은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우회전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직진해 벽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시려면 속력을 줄이시고 우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속력을 안 줄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운전 부주의가 있었는지 차량이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대형마트 내 CCTV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택시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인덕션 쓰시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물 발로도 작동을 해서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오피스텔 계단을 따라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몇 시간 불난 거예요? 지난 20일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집에 있던 고양이가 주방에 있던 전기레인지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난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 11월까지 반려묘로 인한 화재는 총 107건. 올해 발생한 화재 33건 중 60%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발은 땀샘을 비롯해 사람의 손과 구조가 비슷해 살짝만 닿아도 인덕션에 불이 들어옵니다. 몸에 전파들이 흐르니까 가능해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인덕션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체중도 좀 실리면서 눌려질 수 있고요. 반려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외출 시 전원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 그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을 하고 전원 버튼 주변에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티치타올이나 그 가연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어린이집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중증 지적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실 안. 교실 한켠 구석진 자리에 아이 한 명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혼자 놀다가도 계속 다른 아이들 쪽을 바라봅니다. 교사는 그런 아이를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영상 속 교사는 지난 27일 6살 아이를 한 달 반 동안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수차례 폭행을 당하거나 수업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선생님이 한테 어떻게 했어? 그때부터 아까 여기 하쳤던 배를 차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 엄마는 지난 5월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혼자 놀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반복된 말에 CCTV를 확인했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수시로 발로 차고 다니고 같은 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발로 차라고 시키면서 이제 본인은 뒷짐지고 서 있고. 해당 교사는 경찰에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데 이어 중증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악마의 소굴로 제가 아이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경찰은 조만간 구속된 교사와 불구속 입건된 원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우럭과 광어, 횟집 메뉴에는 빠지지 않는 사랑받는 국민 횟감이죠. 그런데 도매 가격이 1년 사이에 78% 정도 올라서 메뉴판에서 사라질 판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종시에서 8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 손님이 우럭탕을 찾을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메뉴판에는 있지만 최근 우럭 가격이 크게 올라 도저히 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럭탕을 찾고 계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못 팔고 있어요. 대구탕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새로운 메뉴판을 짜서 그 가격을 올릴까 하고 지금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인근 횟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패션 않고 모든 거에 다 지나가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1인분에 얼마씩 하는 거를 더 올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양을 더 줄여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너무너무 힘들지. 최근 우럭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1,188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78% 가까이 비싸진 겁니다. 광어의 올해 평균 도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25%가량 올랐는데 특히 지난 10월엔 킬로그램당 18,575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양식장에서 광어와 우럭 생산 물량을 선제적으로 줄였는데 최근엔 넘치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인데 광어와 우럭의 경우 1년 이상 키워야 출하가 가능한 만큼 품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의 알짜땅을 탈탈 털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태릉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수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공부지 공급 진행 상황을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철교 남단 노량진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 공급 대상지로 예고한 곳인데 보기 드문 서울 시내 물량인데다 한강 조망도 가능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국토부가 발표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선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안 끝났다며 내년 연말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싹싹 긁었다는 다른 공공부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입진의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마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미군에게 돌려받은 용산 캠프킴, 서초 조달청 부지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아직 한 걸음도 못 나간 상황. 그나마 지자체 협의를 끝낸 태릉 골프장은
규모를 줄여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지만 문화재청 심의가 남아 있어 언제 얼마나 공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알짜땅에 15,000가구 이상 짓겠다는 정부 계획이 자칫 공수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속도전이나 숫자에 맞추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개발 가능성 등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발표를 해야만 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봐야 되죠.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밤 9시면 영업을 끝내야 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며 24시간 운영한 카페가 있었죠. 이 카페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원 벌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사복 차림의 남성 2명. 종업원에게 장부를 건네받은 뒤 테이블 앞에 앉아 열람합니다. 잠시 후 카페 내부에 설치된 CCTV도 떼어갑니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문을 열었던 인천 지역 대형 카페 본점과 직영점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들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4시간 문을 열었다 담당 구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결국 카페는 밤 9시 문을 닫았지만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은 업주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 어린 알바 친구들이고 한데 울고 막 겁나하고 막 겁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CTV와 매출 기록 등을 통해 밤 9시 이후 카페를 찾은 손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정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페 측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한 건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라고는 다 주고 할 텐데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갖고 괜히 겁주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연장이 된다면은 소송이나 단체 행동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가지고 동참할 예정이고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은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큰 경제 이슈였죠.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공장인 이 중국 시안 현지 공장이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진다며 시안 도시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따금씩 오토바이와 자동차만 지날 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 위험 지역에 해당되면 1층의 출입문 자체를 아예 스티커로 X자로 표시해서 못 나오게 해요. 이틀에 한 번씩 제 생필품,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정부에서 주는 식자재를 받고 밤 사이로 편의점 물건을 전달받습니다. 그 코앞에 한국마트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마트에 주문을 했는데 지금 3일째인데 못 받고 있어요. 도시 봉쇄령 속에 이곳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비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반도체 사업장 가동률을 낮췄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오늘부터 생산 라인 인력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은 삼성 전체 출하량의 40%, 전 세계 생산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필수 인력들은 공장 내 기숙사와 인근 호텔에서 숙식하고 있고 시에서 승인한 셔틀버스로 호텔과 공장을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겨우 공장은 돌리곤 있지만 만약 사태가 장기화되면 원재료 확보와 제품 출하를 못해 최악의 경우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내년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전분기보다 10에서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사태로 가격 강세와 수급 불안이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많이 추워졌죠. 세미 한파가 기승인데요. 태평양 건너 미국엔 북극 한파와 초가을 날씨가 공존합니다. 당연히 북극 근처 알래스카는 이 겨울 왕국 같은 이 왼쪽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왜일까요?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도로 위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쌓인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져 차량 앞유리를 강타합니다. 성탄 연휴부터 찾아온 폭설과 한파에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m in this car and it's literally no moving. 폐쇄된 고속도로에 운전자들이 꼼짝없이 갇혔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는 전기도 끊겼습니다. We lost power. We've been out of power the last 2 days, so that might be the power line for the house here. 정작 혹한의 추위로 유명한 알래스카는 계절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코디악의 수은주는 지난 26일 19.4도까지 치솟아 1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의 12월 평균 기온은 0도를 밑돕니다. 겨울철 보기 힘든 폭우도 알래스카 내륙에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가 잇따랐습니다. It's not snow, it's raining. Can't believe it. 지역 기상 전문가는 12월 말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태평양 고기압이 알래스카까지 북상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온난화 현상이 이어지는 알래스카에서 이 같은 이상기후가 자주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채널A가 준비한 우리 곁에 용기 있는 시민들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한 장면 채널A가 전해드렸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인 권영선 간호사를 구자준 기자가 다시 만나봤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19 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민방위 가서 배우긴 했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난 5월 상상만 해봤을 법한 일이 현실로 닥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의 목숨을 구한 건 서울 적십자병원 코로나19 전담병동 소속 권영선 간호사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4년차 간호사 권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권 간호사는 지금도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혹시나 나로 인해서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사실 그게 좀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심폐소생술을 함으로써 많이 뼈가 골절돼서 아프다. 저도 되게 깜깜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 간호사는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지난 5월과 6월 대한적십자사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는 사소한 행동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좋은 행동이랑 그 행동을 할 용기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뭔가 다들 하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에 불과하고 매년 3만 명 안팎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지만 생존율은 10%도 안 됩니다. 심장을 굳이 전문적으로 압박을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자극을 준다는 게 중요하니까 두려움보다는 용기 있게 일단 시도, 무조건 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코로나19 전담병동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권 간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드시는 거예요. 진짜 그때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여쭤보시면서 손 바꿔 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고 진짜 아직 세상이 너무 좋다, 할만하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게들이 있다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파주시의 고깃집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가족도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작년에 아예 다 털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일, 하루 3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벤트 시작 사흘 만에 17팀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고깃집 역시 형편이 좋은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 8곳 가운데 6곳을 폐업할 정도로 매출 부진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계속 되어오고 있잖아요. 연말연시 대비해서 조금의 희망의 불씨라도 좀 살려보고자 해서. 서울 성북구 덮밥집.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별 진료소 의료진 15명에게 전달될 도시락입니다. 이 식당은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지난 9월부터 도시락 100개를 기부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내년엔 200개, 그 후년에 300개 뭐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나눔이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1년 딱 하루 남았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관통했던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을 채널A가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생을 포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이 총액 1,000억 원을 바라볼 만큼 뜨거워졌는데요. 간판 선수들이 무더기로 팀을 바꾸면서 정들었던 팬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각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들이 대거 이적했습니다. NC의 창단과 함께 성장하며 작년 우승의 기쁨까지 나눈 나성범은 기아로, 영원한 롯데맨일 것 같았던 손아섭은 우승의 한을 풀기 위해 NC로 떠났습니다. 삼성의 주장 박혜민이 LG로 향했고 두산 박건우는 NC와 계약했습니다. FA를 받아서 길어야 보통 한 2번 정도면은 자기가 끝이 난다고 보는 거죠. 선수 생활이. 갈망이 더 강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떠나는 선수들은 직접 손편지를 남겨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달래기엔 부족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에 팬들의 분노는 구단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영구 결번 1호로 예상했던 박병호를 잡지 못하자 키움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팬 게시판엔 항의의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타 팀에 가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거고 상상하기 싫어하고
이 선수를 보내는 순간 이 팀은 이 팀에 대한 막 증오마저 막 드는 거고. 후폭풍을 감수하면서도 선수를 떠나보낸 구단의 결단이 내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세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중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엔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최고 20cm 정도 더 내리겠고요. 전북과 전남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충청은 밤이면 눈발이 거의 잦아들겠지만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눈 소식이 계속 들리다 보니 올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서쪽 지역은 구름이 잔뜩 껴 관측이 다소 어려울 순 있겠지만 동쪽은 맑은 하늘 사이로 또렷한 새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울까?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시기인데 전 세계가 우울합니다. 미국, 유럽 모두 코로나 확산이 역대 최악이라 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죠. 우리도 새해에 거리 두기가 연장될 것 같은데요. 끝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깜짝 스타가 된 시인 어맨다 고머네 씨가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슬퍼하면서 회복된다. 오늘의 마침표도 그의 시 구절에 찍겠습니다. 결국 희망이 온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